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재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난 3월 22일 성남에서 있은 뒤로부터 이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까지도 판결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심 지방, 2심 고등, 이제 3심 대법원만 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여러분들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벌써 굉장히 저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 2심까지 간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할 때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사회단체에 전액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판결이 이번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유류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는 제1심 판결, 원심 판결 부분들에 대한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서도 사실상 용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했대요. 인정했대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 용인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용인이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르게 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뜻하는 건데 그 유류분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주고 싶은 대로다가 몰아서 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큰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이 넘는 우리나라에 유류분이 들어온 지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전체가 좀 뒤집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있죠. 부모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제가 예전에 이거를 올려드린 게 있으나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보고 오시는 것도 되잖아요. 뭐냐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있는 자녀들, 부모를 돌보고 있지 않는데 말 그대로다가 코로나 핑계 대고서 실질적으로 장사는 치렀어요. 누가? 국내에 있는 막내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잘했다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오빠 언니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동생 뭐라 알아서 처리하라. 대신 뭐냐 그러면 유류분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손대지 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예전에 농경사였기 때문에 유류분 가능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져 있는 자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에서 나가 있는 자녀, 상속인 외, 다시 말해서 자기네 자녀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느 부분든지 간에 좀 마음이 좀 변심이 되거나 좀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자녀한테 오케이. 자, 신탁재산 유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수원 고등법원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럼 대법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15일 고인의 첫째 무려 자녀들의 둘째 딸을 상대로 15일에 돌려달리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항소를 기각했대요. 항소를 기각했대요. 항소라는 게 뭐예요? 1심에서 2심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나 저거 불만이 있다. 나 다시 소를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다?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다가 제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갖다 어떻게 했대요? 기각해버렸대요. 기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용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과가 선심 끝나게 되게 되면 이거 이제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심은 신탁 재산을 유류분 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대요. 하지만 1심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는가. 이거 봐요. 1심 판결에 대해 가지고서 만약에 유류분이 이게 아니야. 신탁 재산도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야. 다시 검토를 해.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2심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1심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사실상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항소를 기각시켜버렸더니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조금 좀 보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들 들어오시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봐봐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유언 대용 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올 3월 나온 지 7개월 만이에요. 다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시점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몇 년 앞서서 저거 했다? 1년. 1년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했다? 이건 뭘 그래도 유언 대용 신탁에다 했다는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에다가. 유언 대용 신탁에다가 해서 했다는 거는 뭐라 그랬었어요? 말 그대로 1년 전에 제3자한테 재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 해놨던 거에 대한 거. 사전 증여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 한 것처럼 넘어간 거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재산가액에서 빠진다고 해서 지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통 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뭐 판결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2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상 1심 판결을 기각을 시켜버렸잖아요. 기각을 시켜버리고 항소를 했는데 이제 큰 며느리하고 애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둘째 딸한테만 주냐 11억에 대한 거 우리들한테 유류분 줘라라고 했는데 2심에서도 그래? 유류분? 아니야.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항소를 갖다가. 항소를 기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다가 그냥 1심 판결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1심이 나온 지 한 7개월 만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혼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거 1심에 대한 거지만 3률은 사실은 뭐냐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게 되면 이건 법률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무슨 말 그대로다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분명히 내릴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가 더욱더 보장이 될 거라. 사실 누구 마음대로다가 피상속인 마음대로. 단 하나. 뭐가 있다 그랬었죠? 지금 해서 이 신탁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 유언 대용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망하기 언제 전에 해야 된다 그랬었죠? 1년 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가 1년 전에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한테 누구누구를 앞으로 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신탁법에 보게 되게 되면 신탁법 제59조, 신탁법 제60조,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세밀하게 해가지고 쫙 형성시켜 놓게 되게 되면 이제 주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거 굉장히 많았어요. 1심 판결 난 이유 부분부터 여기 나오지만 사회단체 전액 기부 및 어떻게 돼? 가족의 재산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공익적인 목적, 사회단체 부분들에 대한 거, 뭐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가족 재산 문제 부분들에 대한 거, 심지어는 재혼, 이혼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유언 대용 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증가가 엄청나게 될 거예요. 저도 그 판결 난 이후부터 도대체 몇 건에 대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상담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다? 말 그대로다가 그러한 판결이 나기 전, 언제?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건강하실 때 하시는 게 낫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떨 적에 안 될 수가 있다. 사망은 아니더라도 안 될 수가 있다. 치매 걸렸을 적에. 치매 걸렸을 때는 안 되죠. 예. 엊그저께 마포에 있는 데를 나가가지고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가서 인사드리고 상담을 통했었는데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1년 이상 살아. 나 자신 있어. 그렇지만 그 건물주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치매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에는 아무 소리 못 하시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자산가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원할 적에 원하는 대로다가 해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다가 원만하게 잘 흘러가는 것이 가장 최고 좋은 거니까 행복한 가족, 두루두루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시사적인 정보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서 짧게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